여러분 안녕하세요. 롤피디입니다. 7월 6일 또 새로운 영화가 개봉을 하죠. 바로 토르 러브 앤 썬더가 개봉을 합니다. 또 이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또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안 파헤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나오는 인물 중에 어떤 캐릭터를 가장 먼저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당연히 빌런으로 나오는 고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르를 준비를 했습니다. 고르는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고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심비오트 시리즈를 했을 때 올블랙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때 잠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그러면 고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볼까요? 가자! 신도살자 고르는 거의 매일 굶주림의 위기에 처한 이름 없는 행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는 신들을 신뢰하라고 배웠지만 신들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죠. 어린 나이에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돌아가시게 됐고 고르는 가혹한 환경에서 스스로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는 결혼을 했고요. 몇 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들 대부분 사망하고 맙니다. 고르는 임신한 아내 아라가 지진으로 사망하고 그에게 아들 아가르만 남게 됩니다. 아가르가 배고픔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고르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아들에게 곧 다시는 배고프지 않은 숲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가르마저 죽게 되고 그 이후 슬픔에 잠긴 고르는 희망을 포기하고 신이 없다고 믿고 말하며 표현을 했고요.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추방당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슬픈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그의 과거는 많이 어두웠습니다. 죽기를 기도하면서 사막을 떠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고르는 한 쌍의 전투의 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근처에 불시척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 한 쌍의 전투의 신들 중에 한 명이 황금 갑옷을 입고 있었고 보라색 피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의 정체가 널이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고르는 황금 갑옷을 입은 신이 도움을 구하자 분노하고 황금 갑옷을 입은 신을 죽이고 맙니다. 어둠의 신의 검이 살아있는 어둠에 정형화되지 않는 덩어리로 변형이 되면서 그와 결속하게 되죠. 그런 다음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모든 신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는 그들을 모두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고르는 모든 신을 멸시하고 복수하기 위해 수천 년 동안 우주를 여행하며 공포, 전쟁, 혼돈, 대량학살, 복수, 역병, 지진, 피, 분노, 질투, 죽음, 타락, 그리고 시와 꽃의 신들을 죽이게 됩니다. 9세기 정도쯤에 고르는 지구에 도착해 아메리카의 신을 죽였고 그 시체가 아이슬란드 해안까지 흘러가게 되는데 그 시체를 토르가 발견하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토르는 바이킹 스겹대와 함께 러시아로 가는 동안 슬라브 신들 중 일부가 죽은 것을 발견을 하게 되죠. 토르는 자신이 거의 죽을 뻔한 만큼 고르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토르가 마지막에 겨우 번개를 내리쳐 같이 기절합니다. 고르는 회복해서 동굴로 탈출을 했고요. 다시 토르와 싸우게 되죠. 고르가 17일 동안 아스가르드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토르를 고문을 했지만 토르는 바이킹들이 찾을 때까지 버텼고 회복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고르는 토르에 의해 오른팔이 절단이 되어서 죽었다고 믿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고르는 살아남았고 다음 1000년을 더 많은 신들을 도살하며 보내면서 더 강해졌고 거기에 어둠의 무리를 모아 군대까지 만들었습니다. 토르는 몇 세기가 지나고 나서 신들이 없는 세계에 가게 되면서 고르의 활동을 다시 한번 알아차리게 됐고 그를 또 한번 추적합니다. 토르가 그를 찾기 위해 싸웠던 동굴로 가는 동안 고르는 크로노스를 공격해 영혼의 웅덩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시간의 신들을 죽여 그 피를 이용해서 타임스트림을 횡단합니다. 역시 멀티버스죠. 그는 우주의 시작으로 돌아가 최초의 신들 중 하나를 죽이고 신의 심장을 전리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1000년의 시간이 지난 미래인
지구 14412에 도착해 황폐한 세계를 작전 기지로 삼고 킹 토르를 제외한 잡을 수 있는 모든 신들을 그의 노예로 삼습니다. 다음 900년 동안 고르는 노예가 된 신들에게 갑폭탄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부서진 행성과 별의 핵을 채굴하도록 강요합니다. 오늘 고르 첫 번째 이야기였는데요. 이 고르가 이제 신 도살자가 된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신에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고 자신의 주변에 엄청난 고난만 계속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려던 찰나 신이 등장을 하죠. 거기에 복수심이 불타오르며 그 신들을 모두 죽이기로 결정을 하면서 신도살자가 됩니다. 이 고르는 15권의 코믹스에서 등장을 했어요. 맨 처음 등장했던 2012년에 발간된 코믹스 토르 갓 오브 썬더 2번,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등장한 코믹스는 2022년에 발간된 토르 볼륨 6 24번입니다. 토르와 계속 엄청나게 첨예하게 대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킹 토르인 여러 멀티버스의 오딘과도 계속 부딪히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사실 이 토르 갓 오브 썬더라는 코믹스가 굉장히 보기 힘든 코믹스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토르가 3명이 나와요. 이 3명의 토르의 시점에서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그려지다 보니까 한 번 놓치면 내가 지금 어떤 토르를 보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볼 때 이 연대 이 위에 이제 연도가 나오거든요. 그 연도를 보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봐야 이런 이야기구나 라고 이해가 조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토르와 오딘과 계속 얽혀져 나오는 그런 스토리 가운데 고르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신을 도살하고 다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신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무더기로 쏟아지죠. 그리고 올블랙과도 인연이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신비오트와 널과도 얽혀있는 캐릭터입니다. 아주 그냥 문어발처럼 그냥 여기저기 쫙 발을 뻗치고 있는 형태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에서 이제 크리스찬 베일이 이 고르 역할을 맡게 됐어요. 비주얼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저는 사실 이 크리스찬 베일이 영화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크리스찬 베일이 이제 외형 변화를 하는 거를 정말 잘하는 배우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변화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고르가 살아있는 고르가 등장을 하던데요. 크리스찬 베일 대단합니다. 와, 진짜 짱짱. 이제 7월 6일에 토르로 러브 앤 썬더가 이제 개봉을 하는데 벌써 저는 예매를 해놨습니다. 다음번 두 번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영화를 보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할 말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 고르 두 번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